하겠습니다. 딥러닝 기반한 딥러닝을 이용한 미래 에너지 정책에 기반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 평가를 발표하게 된 동산국립대학교 인공지능 기반 공정시스템공학 연구실 석사과정 활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와 자연재해로 인한 기후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COP1에서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되었고,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서 기존의 6도 정서와 달리 상징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모든 참여국들이 의무를 다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전부 석탄 발전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현재 ESG가 비재무적 요소이지만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RE100에 가입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베리에이셔널 리뉴얼 에너지라고 VR이라고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원하는 발전량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캐패시티를 증설해야 될지 단정짓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발전량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발전량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라별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을 케이스스터디로 해서 경제성 평가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책의 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통합하는 연구는 여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연구 진행은 크게 두 스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처음 말했다시피 발전량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과정이고, 두 번째 스텝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일단 먼저 수요량과 발전량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발전량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발전량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중요한 분기점 2030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9년 데이터로 30년까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바로 예측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만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데이터를 일단 먼저 2030년 데이터로 컨버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컨버전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 곡으로 컨버전 시키기만 하면은 데이터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고려해준 뒤에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과정을 거쳤고, 샘플링을 한 다음에는 여러 모델을 이용해 모델을 비교하였고, 그 중에 비교한 모델에서 현재 연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필요한 테크니컬 데이터를 일단 먼저 임포트 해왔고, 임포트한 데이터를 시나리오에 맞게 나누어서 시나리오를 생성했습니다. 생성한 다음에는 아까 앞서 말한 스텝 1에서 데이터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전량에 대한 값과 앞서 말한 테크니컬 데이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합쳐서 시나리오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생성한 시나리오를 1회나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가격이 합당한지 검증을 하였고요. 그 검증을 한 다음에는 더 많은 조합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고,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값에 대해서 CDF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먼저 샘플링에 이용한 모델은 VA입니다. 샘플링에 요즘 많이 이용되는 모델로는 겐과 VA가 있는데, 걔는 단일 샘플에 대해서 고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는 데이터를 1년 과정에 대해서 1년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셋에 대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VA를 이용하였습니다.
식은 다음과 같은데 6번식을 보시면은 6번식이 VA의 메인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저변의 첫 번째 항은 리컨스트럭션 텀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복원하는가에 대한 텀이고요. 두 번째 텀은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그 정규 분포에 가깝게 하였는지 확인하는 항입니다. 예측 모델로 이용한 모델은 첫 번째로 DNN이 있는데 DNN은 딥뉴럴 네트워크로 다음과 같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히든 레이어가 3개 이상인 모델을 말하고 다음으로 이용한 모델은 LSM으로 RNA 계열의 데이터로 지금 저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RNA 계열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LSM은 다음과 같이 셀 스테이트와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인풋 게이트, 톨겟 게이트 그리고 여기가 아웃풋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식은 저기 9번부터 14번의 식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된 모델은 GRU로 GRU는 NSM을 간소화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가 히든 스테이트 하나로 합쳐졌고 그리고 게이트도 3개에서 2개로 합쳐진 모델입니다. 그런데 LSM은 단기 기억에도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GRU는 장기 예측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용된 모델은 YLSM입니다. YLSM은 아까 앞서 말한 LSM을 2개의 레이어로 쌓은 모델입니다. 첫 번째 결과로 컨버전 팩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컨버전 팩터는 저기 캐패시티 팩터와 그리고 캐패시티로 일단 먼저 B로 그렇게 값을 구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에 캐패시티와 캐패시티 팩터에 대한 값들이 있고 두 번째로 컨버전 팩터에 대한 값이 있는데 PV 값을 보시면 1.07로 좀 상당히 낮은 값을 다른 값에 비해 낮은 값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캐패시티 팩터가 2030년에 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고 PV에 대한 진설에 대한 계획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값이 크게 변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FPV에는 근데 PV에 비해 오히려 1보다 낮은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보다 낮은 값이 있는데 캐패시티 팩터는 PV에 비해 크지만 증설하는 값이 기존에 있는 값은 없었기 때문에 저기 PV에 대한 발전량 값을 FPV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PV에 비해 FPV가 여전히 낮은 캐패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값이 1보다 상당히 작은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쇼어와 오프쇼어 풍력 발전에 대한 값이 있는데 풍력 발전에 대한 값도 온쇼어만 보더라도 캐패시티 팩터가 지금 최근 현재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증설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값이 1보다 작거나 1보다 얼마 크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쇼어를 보시면은 캐패시티 팩터가 상당히 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증설에 대한 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황별로 컨버전 팩터가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맨드는 발전량에 대한 커렌트 발전량과 2030년 발전량에 대해서 비로 그냥 간단히 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샘플링을 한 결과값인데 샘플링을 한 결과값에 대해서 피어슨 코릴레이션 값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음 보시면 디맨드와 PV와 FPV는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 값을 가진 걸 알 수 있는데 온쇼어와 오프쇼어는 상당히 낮은 코릴레이션을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PV와 FPV는 낮과 밤에 대해서 뚜렷한 패턴이 있는 거에 반면에서 온쇼어와 오프쇼어는 그런 뚜렷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샘플링을 하는 이유가 불확실성을 고려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온쇼어와 오프쇼어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오히려 코릴레이션이 낮은 값이 저희가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잘 샘플링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값입니다.
결과값을 보면은 PV와 FPV를 보시면은 먼저 결과값은 R2 스코어와 RMS의 MA, MA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2 스코어는 높을수록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머지 값은 낮을수록 뛰어난 성능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모델을 보시면은 PV와 FPV에 대해서 ILSM, LSM, GRU 모두 상당히 높은 값을 가지고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은 ILSM과 LSM과 GRU가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잘못 작동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A와 C는 트레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서 그래프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B와 D는 스캐터로 표현해서 중간에 보시면은 까만색 Y는 S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은 모델을 통한 값이고 그리고 Y축은 샘플 데이터에 대한 값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게 아니므로 그냥 모델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RC와 BRC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여기 퍼포먼스에서 PV와 FPV에 대해서 ILSM과 LSM과 GRU가 모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데 그리고 근소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진행해 준 과정입니다. 이 ARC와 BRC는 컴퓨팅 파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ILSM은 LSM과 GRU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기 때문에 ILSM은 제외하고 LSM과 GRU에 대해서 차이를 보시면은 앞서 보신 퍼포먼스 테이블에서는 LSM과 GRU가 큰 차이가 없지만 ARC와 BRC에 대해서는 GRU가 LSM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을 보이면은 오히려 컴퓨팅 파워가 낮은 모델을 이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GRU를 옵티멀 모델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값은 샘플링을 이용하여 모델을 돌린 결과값에 대해서 서플라이 값과 디맨드 값의 시나리오 별 값입니다. 값을 보시면은 서플라이 값이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컨버전 팩터에 대해서도 시나리오에 따라 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값이 커지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50개의 저희가 샘플을 만든 게 50개의 샘플을 만들었는데 50개 샘플에 대해서 샘플 하나만 1년치 합계 값을 구한 뒤 그리고 그 값에 대해서 50개 중에 평균 값에 대해서 얼마나 그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냐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PV와 FPV 온쇼어, off쇼어 모두 큰 분포를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프쇼어가 가장 크게 변동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테이블에 보시면은 오프쇼어의 발전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서플라이의 값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오프쇼어의 이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크니컬 데이터를 가져오는 값입니다. 테크니컬 데이터를 이용한 걸로는 라이프스팬과 KPX, OPX가 있습니다. 각각의 값은 2030년 기준으로 보면은 레인지로 보통 표현이 되어 있거나 값이 없기 때문에 값을 저희 나라에 맞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레인지로 나타나게 미래 데이터이기 때문에 레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와 월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의 값을 넣어줬고 그리고 앞서 샘플링을 이용한 그 각각의 샘플링을 통하여 부족한 발전량의 값도 시나리오에 맞게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준 결과 1년간 얼마의 요금이 드는지에 대해 표현을 하였는데 저희 나라 정책 관련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을 증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PV를 증설할지 FPV를 증설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PV와 FPV를 100% 증설한다고 가정을 하여도 두 개의 혼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앞서 말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1000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위의 그림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고 히스토그램을 다음과 아래에 CDF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초록색 CDF는 표준 정규분포로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값입니다. 결과값으로 결론으로 저희는 앞서 말했다시피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의 정책 기반하여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고 GRU가 가장 연구에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결과값을 일행학 보고서를 통해 검증한 결과 값이 타당한 값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2050년 학원 중립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레인지가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수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